오시오 오시오 막 이러면서 맛있다고 막 이러는데 아 맛있어? 라고 하더라고. 아,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손님을 모시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모 네 분 이러면서 딱 안내를 해줬는데 그 언니를 위암 환자로 둔갑을 시킵니다. 각서까지 쓰고 그 언니를 결국엔 풀려나오게 됩니다. 10살 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명에서 결국에는 강을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공안 초소에서 잡히게 됩니다. 또 그 언니랑 저랑 딸이랑 세 번째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언니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에다 그 돈을 감추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쉽게 풀려나서 그 언니랑 먼저 풀려나고 저는 이제 언니보다 먼저 풀려나서 언니랑 헤어지게 되는데 유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4탄에 이어서 5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탄 때 저는 연속 3번이나 북송을 당했고 또 보이부 깜빵에서 잠깐 만났던 영숙이 언니와의 이야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당시 저는 한 달 동안에 연속 3번을 북송되어 오다 보니까 와, 중국이랑 나랑 진짜 안 맞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지를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제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나라 땅에서 살아봤자 네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저보다 먼저 저희 엄마가 저를 등 떠밀어서 보내셨는데 그때는 연속 한 달 동안에 3번을 잡혀오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는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지 말고 아무래도 너는 계속 가봤자 잡히는 팔자나 보다 운명이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남들은 안 잡힌데 왜 너는 그렇게 잡혀오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잠깐 엄마랑 마음을 다잡고 북한 땅에서 그냥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가지긴 했었는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와, 그 잠깐이지만 중국 땅에서 그렇게 24시간 불 꺼지는 거 본 적도 없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먹는 이밥의 고기, 이밥의 고깃국은 정말 싫어서 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답게 사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북한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에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기어코 내가 중국 땅으로 넘어갈 것이고 중국에서 기어코 한국 가는 브로커선을 찾아서 나는 대한민국으로 꼭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때 당시에 한국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전에는 보이부에서 만났던 동기들과 같이 서목 잡고 넘어갔지만 다 실패를 해서 제가 다시 북송되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를 하지 말고 나 혼자서 한번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내가 살 길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을 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강 하나 넘는 것쯤은 사실 꿈이었어요. 그래서 강 넘는 건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중국 변방 초소를 거쳐 통과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번 협력해서 넘어가 보자고 약속도 하고 넘어갔었는데 연속 실패를 보긴 했었는데 그 초소가 북한 여성들이 계속 중국 땅으로 인신매매해서 팔려오고 정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방 지역에 그 초소를 만장 초소라는 데가 제일 큰 초소이고 그 전에도 이동 초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수시로 이제 초소들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백현에 있는 그 중국 사람이 한번 제가 지난번에 택시를 타고 연변까지 갔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차를 안 세우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그러면 점심시간
12시를 이용해서 한번 초소를 통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전에 제가 다 밤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밤에 계속 잡혔잖아요. 그래서 대낮에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장백현에서 만장까지 가는 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인가 그렇게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거의 맞춰서 택시를 타고, 한번 앞자리에 앉았다가 잡혔던 적이 있어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와, 그때 당시 택시까지 앉는 거는 성공을 했었는데 이 초소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이게 정말 이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 어떻게 이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긴장했었는데, 택시기사는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아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과연 초소가 언제면 나타날까, 그 초소에 대한 그 생각에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진짜, 야, 어떻게 그때 그 긴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데 슉 하고 지나가는 게 보니까 만장초소를 지나갔던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초소 때문에 내가 그 앞전에 연속 북송당한 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와,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바보처럼 밤에 움직여가지고 잡혔나. 그때 그 만장초소를 그냥 검사도 안 하고 쫙 통과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날아갈 듯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달려서 어느 순간에 연길시 역전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나의 1차 목표는 그때 연길시였어요. 왜냐하면 연길에는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말도 다 조선말로 하고 또 간판도 다 조선글로 되어 있어서 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몰라도. 그래서 1차 목표는 중국 연길시였고, 연길시에서 한국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제가 아버지 위원대로 한국을 가는 게 저희 인생 목표였어요. 그때 당시에 연길시까지 도착하니까 저녁 시간 정도가 됐었는데, 와, 연길이라는 것이 딱 도착했는데 어쨌거나 1차 목표 성공했지 않습니까? 연길시 역전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으면서도 한켠으로는 정말 이게 정말 쓸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애타게 원하던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해서 연길시까지 왔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누구를 잡고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이게 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에 도착했는데 밤새 연길역전을 돌고 돌았어요. 어딘가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침에 그 어떠한 조선말로 되어 있는 간판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저는 당연히 조선말로도 응대를 할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중국말로 이제 화인광링 하면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중국말 하니까 저도 놀라서 뛰쳐나오고, 두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또 중국말 하니까 또 놀라서 뛰쳐나오고, 이렇게 3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그쪽 그 집 주인들도, 그 안에서 식당 주인들도 제가 이렇게 갑자기 놀라서 나가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건 눈빛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연길시까지 도착을 했는데 또 잡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중국 장백현에 제가 예전부터 밀수 거래를 했던 그 대방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길시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디서 먹고 자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침 장백현에 있는 그 저희 대방네 이모가 연길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연면대학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아들을 뒷바라지로 연길시에서 식당을 오픈했다 하더라고요. 엄마 잘됐다. 나 그 식당에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얼른 전화를 연결해서 그 식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인즉은 예전부터 우리 북한 쪽에 장사를 나와서 저도 많이 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야, 손님이 다른 집에는 다 들어가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밥집이에요. 근데 그 매일매일 그 이모랑 이모부랑
점심때 되면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 때 돼도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그 앉아서 한숨을 푹 쉬는데 막 땀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이제 임원에도 힘들지만 나도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내가 한번 나가서 손님을 모셔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삐키예요. 이제 점심시간대랑 저녁시간대 그 마당에 나가가지고 오시오 우리 집 음식이 맛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시오 했을 때 제 말을 알아들으면 조선족인 거예요. 그러면 더 신나서 오시오 맛있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삐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간단한 중국말도 배우기 시작했죠. 라이 이러더라고요. 오라 하는 거. 우리 집 밥이 맛있다. 호칠 계속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삐키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없던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집으로 가려고 했던 손님을 제가 다 모시고 온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맛있다 오시라 막 이러면서 막 삐끼를 하니까, 어차피 어딘가에 먹어서 한 끼를 먹는 점심시간인데 이왕이면 열심히 나와서 큰 소리를 외치는 나한테 먹어보겠다고 손님들이 정말 줄을 설 정도로 와서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식당들에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변 식당들에서 왜 네가 나와서까지 그렇게 삐끼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어느 손님 받으면 안 되냐, 왜 우리 집 손님까지 뺏어가냐 막 이러면서 시비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시비가 어찌하다 보니까 커가지고 좀 큰 싸움은 아니지만 싸움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연길까지 들어왔으니까 북송에 대한 그 예전에 그 아픔을 잠시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다 북한 말을 하고 다 조선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북한 땅처럼 생각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조금 기를 죽이고 조금 숨어가면서 옆집 눈치도 좀 보면서 이렇게 삐끼 일을 해야 됐었는데, 무조건 내가 일하는 집에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야 됐다는 그런 그 어떤 책임감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들이, 정말 남자들이 한 4-5명 되는 분들이 내가 차에서 딱 내리는 거, 그래서 호칠 오시오 막 이러면서 맛있다고 막 이러는데, 맛있어? 라고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손님을 모시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모 4분 이러면서 딱 안내를 해줬는데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증을 보세요. 아차 싶었죠. 경찰이구나. 근데 저는 뭐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 나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옆에 집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녀가 자기네 식당 사람들을 다 뺏어간다고, 그것도 연길시 파출소에다 신고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닌 화룡시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의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또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들어갔던 연길시에서 삐끼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3개월 만에 북송을 당해서 4번째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4번째 북송을 당했을 때 저는 또다시 감옥 안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과 정말 많은 북한 여성들을 도문 변방에서 보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뒷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